안녕하세요. 약사 하나입니다. 혹시 변비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시거나 집에 있는 변비약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변비약은 종류에 따라 복용법이 달라야 효과도 제대로 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비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투성 완화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락툴로스나 폴리에틸렌 글리콜,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락툴로스는 듀라칸 이지 시럽,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폴락스산, 수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밀전과 같은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 약들은 장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편의상 제품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금일정은 6시간 내로 효과가 나타나 비교적 빠르게 작용하지만 그 외 듀라칸 이지 시럽이나 폴라스산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듀라칸 이지 시럽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럽이다 보니 당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당뇨 환자라면 복용 전 상담과 혈당 체크가 필요합니다. 수산화 마그네슘은 일부 항생제 흡수를 저해할 수 있고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고마그네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극성 완화제입니다. 비사코딜, 센나와 같은 안트라키논 계열 배당체가 대표적인데요. 제품으로는 돌코락세스정, 메이킹큐 장룡정 등이 해당됩니다. 장의 신경을 직접 자극해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효과는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후 나타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배변이 어려워질 수 있고 복부 경련이나 설사, 전해질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사코딜과 센나 중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2023년 미국 소화기 학회와 미국 위장병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두 성분 모두 성인 변비 환자에게 단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사코딜은 강한 권고로 대부분의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지만 센나는 조건부 권고로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는 센나의 장기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성분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오히려 고용량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 간염, 간 손상이 보고된 바 있고 시험관 연구에서 DNA 손상 가능성을 보여 유전 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안트라퀴논계 배당체 중 일부 성분을 OTC 변비약 시장에서 퇴출하였고 유럽과 국내에서는 1에서 2주간만 복용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사코딜은 전신 흡수가 거의 없고 대장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 및 메타 분석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확인된 성분으로 단기간 사용 시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폴리에틸렌 글리콜 다음으로 강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산제나 우유와 1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장에서만 녹도록 장용 코팅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우유나 제산제 복용으로 위내 pH가 올라가게 되면 약이 위에서 먼저 녹아 위경련이나 구역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리세린 좌약입니다. 급성 변비나 일시적 변비에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좌약은 직장 깊숙이 넣어야 하고 녹으면서 국소 삼투압과 자극으로 배변을 촉진하기 때문에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용 직후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림을 느끼실 수 있고 치질, 항문 상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팽창성 완화제가 있습니다. 차전자피나 폴리카보필이 대표적인데요. 차전자피는 아기오과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폴리카보필은 실콘 등의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장에서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변의 부피와 수분을 늘려 배변을 촉진합니다. 효과가 하루 이틀 정도 걸려 서서히 나타나지만 장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비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변비약을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먹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00ml 정도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기준이고 팽창성 완화제의 경우는 한 컵보다 조금 더 많은 250ml 정도를 권장합니다. 실콘과 아기오 가입과 같은 팽창성 완화제는 취침하기 바로 전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설명드리는데요. 많은 물과 복용해야 하는 약이고 바로 눕게 되면 식도에 머무르거나 장 폐색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약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약이 제대로 작용하고 오히려 막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산균 섭취도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리듬을 회복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유산균만으로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환자분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드신 후 변비가 심해져서 관장약을 찾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감기약이나 알러지약, 멀미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항콜린성 작용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간이라면 우선 물 섭취량을 늘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와 규칙적인 걷기 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로 조절해보고 그래도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삼투성 완화제나 팽창성 완화제를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원인 약물과 관련된 변비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변비약은 종류마다 작용 기전과 복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기본은 식이섬유 섭취와 수분 보충,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섭취입니다. 특히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 환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하고 장기간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변비약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알고 드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